안녕하세요. 최근에 테슬라 모델 X 화재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취약성이 좀 드러나는 사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거기 들어갔던 배터리, 이번에 사고가 났던 용산 그 지하주차장 진입하면서 벽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한 그 차량에 탑재된 그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를 만들어낸 데는 파나소닉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화재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파나소닉이어서 취약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배터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배터리를 어떻게 뭐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위험성을 줄이는 그런 연구 결과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접목될까요, 과연? 아직까지 개발이 많은 수많은 연구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미 전기차는 돌아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다 화재가 나진 않으니까, 다 불나고 뭐 다 문제가 되진 않긴 하니까 다행인 건데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ESS. 우리나라에서 ESS 관련 화재가 빈발했었던 거는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ESS가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뜻합니다. ESS. 그냥 약자죠. 그래서 그게 되게 웃긴 게 이제 원인 불명의 화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배터리사는 우리가 배터리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원인 불명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요. 뭐 일단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관합동 ESS 화재 사고 원인 조사위원회가 2018년 2월부터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화재 재발 방지 및 ESS 산업 지원 대책까지 발표할 지경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보면은 애초에 ESS 자체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전력 과다 수요를 감당하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대용량 에너지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배터리가 고질적인 문제가 폭발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보완할 연구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폭발을 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고요. 전기차 화재만 해도 사람이 죽는데 그 ESS 규모가 엄청난데 그거는 진짜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보면은 정부 관련 그 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 규명을 해봤는데, 이제 화재 사고 총 23건이나 됩니다. 23건. 그 대용량 저장 장치 23건을 유형화한 후 추정 사고 원인에 대해서 시험과 실증을 병행 입증하는 방식으로 파악한 결과 화재 사고 23건 중 14건이 배터리 완전 충전 후 대기 상태에 있다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6건의 경우 충전 방전 과정에서 발생을 했고, 설치 시공 중 발생한 화재는 3건. 그리고 이들의 조사 결과 ESS 화재 원인은 배터리 보호 시스템 미흡, 운용 관리 부실, 설치 부주의, 통합 관리 체계 부족 등 4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특히요, 배터리 자체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전류와 전압이 한꺼번에 흐르는 전기 충격이 크게 가해졌을 때 배터리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설계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 화재에 취약하다라고만 이제 기업이 말을 해서는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왜냐면 이제 지금 연구도 지속하고 있어요. 연구도 지속하고 있고, 보면은 이제 뭐,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ESS 화재 막을 신개념 배터리가 나온다. 폭발 위험성을 보완할 어떤 어, 그런 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는 어 일단은 볼까요? 테슬라의 미래? 테슬라 어
지금 LG화학, 그러니까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가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국내 기업들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LG화학이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바뀌었지만 LG화학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그 차량 기종에 파나소닉의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이제 알려졌다고 했는데, 사실 테슬라의 최대 거래처가 파나소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LG화학이 파나소닉을 이겨먹을 움직임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 모델 Y 배터리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내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전기차 SUV 모델 Y에 들어갈 전기차용 배터리를 수주를 했다고 일단 전해집니다. 소식통에서. 그러니까 LG화학은 공식적으로 이거를 밝히진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이걸 밝히지 않았는데, 사실상 어떤 배터리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사화도 됐고, 지금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 게, 예를 들면 현대차도 코나 생산하죠, EV. 그리고 GM도 볼트 생산하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만 전기차를 생산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정의선 회장으로 최근에 승진을 했죠. 정의선 회장이 국내 재벌 그 배터리사를 소유한 SK, 삼성, 그리고 LG 총수들을 다 만났어요.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배터리 한 개 회사랑만 거래를 하지 않고요. 우리 모델의 몇 %는 너네가 해. 이 모델의 몇 %는 너네가 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분리를 한다 그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눠 가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서로 이 되게 미지의 세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학계에서도 지금 여러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마당에 업계에서도 당연히 이게 조심스럽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윈윈 하자라는 그런 기조가 깔려 있어요, 일단. 그리고 머스크 같은 일론 머스크도 원래는 일론 머스크 이게 그 배터리가 되게 정말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인 게, 지금 원래는 테슬라가 원래 자체 배터리를 비밀리에 연구 중이라는 소식이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 배터리 데이라는 행사를 열어가지고 9월 달쯤에 배터리 데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한다는 말이 파나소닉, LG화학 이런 데서 배터리 구매 물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배터리 우리가 다 헤쳐먹어, 배터리까지 우리가 다 할 거야 라는 그 얘기는 못하고 있죠. 그만큼 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가 되고 좀 책임이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현대차도 화재가 발생을 했죠. 코나. 심지어 이게 추석 때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코나가 글쎄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을, 전기차가 불탔다는데 이게 코나라는 거예요. 근데 국내외에서 코나가 글쎄 10건 넘게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대부분 충전을 하거나 정차 중에 발생한 차들이었고, 심지어 해외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주행 중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무섭죠? 결과적으로 지금 배터리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LG화학 그리고 현대모비스 관련해가지고 LG화학이랑 현대모비스를 거쳐서 차량에 탑재됩니다. 그런데 LG화학, 제가 아까 말했죠. 파나소닉이라서 폭발했다, LG화학이라서 폭발했다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사실 LG화학이 세계적인 위상이 있는 건 맞거든요, 배터리가. 그런데 이것도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거거든요. 사실 회사는 자기네 배터리 잘 나간다 이거를 사실 홍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배터리 화재가 이렇게 발생했어요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단지 이제 학계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되게 획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재 발생 위험 줄일 연구. 뭐야? 그럼 화재 발생 위험이 아직도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언제 접목되고 뭐 회사는 부작용, 위험성을 언제쯤 우리한테 설명을 해줄까 뭐 이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뭐 파나소닉이든 LG화학이든 뭐 SK이노베이션이든 삼성 SDI든 다 똑같은 얘기고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화학 배터리가 워낙 시장 파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사실 화재 소식도 그만큼 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LG화학 배터리 못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팩트 같은데, 음해 같은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진짜 이렇게 뭐라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친환경이라는 그런 친환경 기조를 깰 수는 없잖아요. 지구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친환경이 맞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아이러니한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 자체는 되게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가 맞는데, 배출하는 어떤 오염물질이 없는데,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값싸게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비싸게 생산할 수 없잖아. 솔직히 차량에 탑재를 하려면. 근데 값싸게 생산을 하려면 뭐 이렇게 화석연료가 사용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염물질이 배출이 된다.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데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 아이러니한 게 있다. 뭐 이런 식의 복합적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참 이게 뭐라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